최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과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대체 누가 임금님에게 계속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해왔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민주진영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새로운 이재명 지지층, 몇 초짜리 장면만 잘라 사람 하나를 순식간에 악마로 만드는 쇼츠, 그리고 기존 민주진영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반명으로 만들어버린 왜곡과 낙인. 그때는 따로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놓고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흐름의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이 흐름을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한 걸까요? 유시민 작가는 이미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없는 옷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는 해석보다 직시가 먼저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옷을 입히는 첫 번째 방법은 옷이 있다고 우겨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임금님 본인에게 당신은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 안에서 갑자기 민주당답지 않은 언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을까요? 유이재명이 뭔지는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 그 사람들이 들어온 뒤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출발점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실용주의, 탈이념, 중도 확장, 보수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는 애초에 정치적 구성 자체가 상당히 달랐던 보수 지지층이 민주당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건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기존 민주당 사람들이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외연 확장입니까? 외연 확장은 원래 있던 백에 새로운 30을 더해서 130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30을 데리고 와서 원래 있던 50을 향해 너희 너무 극단적이야, 너희가 문제야, 너희 반명이지? 하면서 쫓아내면 그건 확장이 아닙니다. 주인 교체죠. 실제로 뉴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일부 그룹은 스스로를 당이 아닌 이재명만 지지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를 비롯한 기존 민주당 세력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정치적 정체성의 중심이라는 보도도 계속 나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누가 진짜 민주당인지 판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청래는 문제, 문재인 지지층도 문제, 조국 지지층도 문제, 유시민도 문제, 김어준도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묶어서 문조 털래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을 한 글자씩 잘라다가 멸칭 하나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반명이라고 몰아세웠죠. 정책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논리를 반박할 필요도 없고 토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반명, 끝.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언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사람을 하나의 멸칭으로 압축하고 집단으로 묶어서 조롱하고 논리가 아니라 혐오를 먼저 만들고 몇 글자로 사람의 정치적 인생 전체를 지워버리는 방식.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바로 일베와 같은 극우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정치 문화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우클릭이 빚어낸 결정적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된 도구가 저는 쇼츠였다고 봅니다. 정말 편리한 물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1시간짜리 방송을 1시간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유시민이 40분 동안 무슨 논리를 설명했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이 딱 15초 가장 자극적으로 보이는 장면만 자르는 것이죠. 앞부분을 자르고 뒷부분을 없애고 계속 뿌립니다. 이제 시청자는 원본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봤으니까요. 유시민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시민 실타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유시민이 무슨 말을 해도 내용을 듣기 전에 판결부터 끝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조작이 아닙니다. 진짜 영상도 앞뒤를 정확하게 잘라내면 거짓말보다 강력한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 진짜 영상인데?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은 진짜인데 맥락이 가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방향을 비판하자 정상적이라면 그 주장이 맞는지, 구조적 다수라는 전략이 옳은지,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실제로 이탈하고 있는지 이걸 논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치권에서는 유시민을 향해 망상, 저주 같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내용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왜 유시민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가 보다 유시민이 감히 왜 이재명을 비판하느냐가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거울을 깨기 시작한 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모습을 고치는 게 아니라 거울을 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시민이 틀렸으면 유시민의 논리를 깨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부터 악마로 만들고 정청래가 틀렸으면 정청래의 정책을 반박하면 되는데 반명이라고 부르고 기존 지지층이 불만을 이야기하면 분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굉장히 편한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비판자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판자를 반명으로 분류하면 지지층이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뉴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힘을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은 전당대회 내내 더 강하게 사용됐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실제로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다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를 반명 프레임 안에 넣고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경쟁이 노골적인 선거 전략으로 사용됐죠. 대통령에게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훨씬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청래는 반명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나를 비판한다고 반명이 아닙니다. 나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노무현의 역사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민주당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말입니까? 대통령이 X에 글 한 줄 올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왜 다른 문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SNS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갈기갈기 나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명확한 한마디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뉴 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기존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는 얻기 어려웠던 중도와 보수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이재명 본인의 우클릭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극우 지지층. 이들은 기존 민주당의 역사적 정체성보다 대통령 개인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우선합니다.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조적 다수 구상을 실현하기에 이보다 편리한 정치적 기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역시 뉴 이재명 세력을 이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지지층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재명이 그들의 기대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의 역사 때문에 남아줄까요? 노무현 때문에 남아줄까요? 김대중 때문에 남아줄까요? 민주주의와 개혁의 역사 때문에 참아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이재명 하나를 보고 온 사람은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떠나면 끝입니다. 이게 개인 팬덤 정치의 약점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정치적 공동체는 정책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만으로 묶인 연합은 그 사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을 밀어내면서 뉴 이재명을 구조적 다수의 기반으로 삼는 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둥을 뽑아놓고 새로 들어온 사람 숫자를 세면서 집이 커졌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 집이 얼마나 오래 서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임금님이 벌거벗게 되는 이유는 신하들이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임금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임금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공작 정치가 거기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가장 강해 보입니다. 모두 자기 편이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정보를 받을 통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행동에 좋은 뜻을 대신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큰 그림이 있겠지. 통합을 위한 거겠지.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는 거겠지.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한 거겠지. 그 해석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해줬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이 전부인 건 아닐까? 이재명 본인이 노골적으로 우클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지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서 기존 민주당과 전혀 다른 조롱 혐오의 정치 문화가 나타났고 기존 민주진영 인사들은 반명으로 재분류됐죠. 그 사이에 쇼츠와 맥락 절단은 그 공격을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청와대의 정치적 힘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당내 주도권 재편에 유리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전부 우연이라고만 해야 합니까? 적어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이 정치적 힘을 사실상 이용해온 것 아니냐는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점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옷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반명이 되고 옷이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은 친명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누가 대통령에게 진실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역사가 늘 여기서부터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를 망친 사람은 대부분 권력자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잘하고 있다고 말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도 박수쳤고 비판자를 배신자로 만들었고 국민의 경고를 적의 공격으로 번역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점점 현실을 잃게 됐죠. 진실은 원래 권력자에게 듣기 좋은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말이 중요했던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옷을 입혀주는 사람은 옆에서 폐하 너무 멋집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아닙니다. 폐하 옷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 계속 벌거벗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면 그때부터 다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몫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